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건축에 다 담는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줄에 맨 먼저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집을 짓겠다. 나에게 주어진 돈이 얼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대지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식구가 4벽이니까 그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는 이러이러한 집을 짓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적 요소,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 인문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를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조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또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략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단계를 계획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건축사가,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기한테 주어진 건축주의 조건들을 담아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 설계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받게 되는 도면, 그러니까 건축 도면인데 이 도면이 실지 설계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까지 되면은 건축적인 안이 다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자는 이 도면을 받은 다음에 집을 짓게 되는데 이 단계가 시공 건설 단계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POE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이 POE는 거주 사후 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한옥을 짓고 아니면 현대주택을 짓고 이렇게 1년, 2년, 3년 살아보니까 본래 건축주가 의도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의도로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복도를 볼 때 2m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좁더라. 그렇지 않으면은 거실을 얼마 크기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관리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 에너지 계획에서 이러이런 점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총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공에게 제공을 해주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받고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주 사후평가라고 하는 건데 현대건축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축 같은 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보면 주로 이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현대건축에서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옥건축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